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교회행정 제3장 교회정치 체제와 또 4장의 교회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책에는 47페이지 박완신 교회정치론의 47페이지부터 이제 교회정치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97페이지까지 교회 정치론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정치론의 체제와 여러 가지 그 이론에 관한 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의 체제적 접근 방법에서 이제 체제적 이론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 정치학의 체제 접근 이론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이 있죠. 정치 환경, 사회 환경. 사회 환경으로부터 정치의 과정은 어떤 투입, 인풋 과정을 거쳐서 또 컨버션, 의논 과정이죠. 전환 과정이죠. 여기에서 모든 걸 논의하고 의논해서 산출, 법령이나 정책으로 나타나면은 과연 그 법령이나 정책이 어떤 환유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제적 접근 이론 모형이 중요하다 해서 체제적 기본적인 구성 변수를 환경, 투입, 산출, 전환, 산출 그리고 환유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개방체제는 바로 이러한 모형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정치 환경 속에서 좋은 의견들이 인풋이 되면 바로 어떤 그 전환 과정을 통해서 결정 과정 통해서 그 어떤 안건이 결정돼서 아웃풋 산출돼서 집행을 하면 잘못된 것을 다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의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대 정치 체제에서 이런 유형과 모형을 잘 따를 때 정치가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정치 체제와 정교 분리 이런 이론적 접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정치의 체제적 특징은 교회 정치나 기독교 문화, 종교의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에 있어서 더욱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 인정과 함께 종교의 정치적 엄격한 분리로 교회는 신앙에 관한 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반드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에. 아주 좋은 규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알고 우리가 어떤 종교활동, 기독교활동도 해가야 됩니다. 분명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정말 좋은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행위 자유는 여러 가지 종교상의 행위, 즉 예배, 기도, 종교상의 의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예배라든가 여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배에도 잘 참여하고 이런 집회의 자유도 가져야 됩니다. 또 종교적 결사의 자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신도의 집합을 말하며 교단, 교회 등의 단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있고 또 각 교단의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각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하나의 조직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교단 활동만 아니라 교회 연합기관들의 활동 그렇죠? 저도 이제 연합기관도 많이 활동해 봤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교회 연합기관 또 기독교단체 연합기관 에도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연합기관들은 이제 또
초교파적으로 각 교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대학의 공직도 경험을 했고 대학의 교수 또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사이버 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공직에 있다가 제가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 단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법정대학 교수로 갔다가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제가 두 대학이 전부 선교사가 세우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소망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학에 간 걸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에 가서 정말 신앙적으로 일반 학문도 아니 거기에 그렇다고 신앙의 냄새를 또 너무 일반인들에게 풍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나 기본이 그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풍겨지죠. 뭐. 그리고 이제 사이버 대학의 총장을 갔을 때도 바로 거기 선교 학과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중님께서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도 북한 선교학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사 속의 교회 정치 체제를 잠깐 살펴보면은 교회 역사상 교회가 취한 교회 정치 체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감독 정치 체제, 또 장로 정치 체제, 회중 정치 체제입니다. 감독 정치는 역사적인 감독직, 즉 우월한 교직자들의 서열을 중시하고 있죠. 장로 정치는 모든 교육자들이 동일한 수준이 있고 권위는 신도들의 선거를 받는 대표자들에게 있습니다. 회중 정치는 장로 정치와 같이 교직자들의 단일 서열을 인정하나 권위는 비선된 대표자들에게 있지 않고 신도들의 직접 이제 결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의 교회 정치 체제는 그 체제의 특성에 따라 개방성, 민주성, 권위성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사실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장로지만 당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면 안건 의결을 하면 또 재직회 가고 전 성도 세력교인 이상이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최종 통과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함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정치 체제, 우리 한국 교회 정치 구조를 보면 이제 한국 교회는 교단의 총회 조직 구조가 있고 또 노회 구조가 있습니다. 총회는 여러 가지 상임 부서를 맡고 있죠. 저도 이제 교단 총회, 제가 북한 행정을 전공했다고 해서 또 북한 선교, 북한 종교, 또 이제 신학대학에도 강의를 했고 일반 대학에도 북한학 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통일 문제. 그래서 이제 통일선교위원회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이제 선교 파트니까 목사님들이 위원장을 맡아 오셨는데 제가 이제 북한학 교수요 또 사이버대 총장 또 이제 북한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통일선교위원회 상임부서 위원장으로 장로로서 최초로 제가 우리 총회에 이렇게 참여한 바 있는데 이 상임부서 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부서 여러 가지 또 부서가 있죠. 정치부, 규칙부, 뭐 재정부, 전도부, 교회, 사회부, 교육부, 신학교육부, 뭐 재판국, 농어촌부, 군선교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법률을 전공했다고 그래서 또 재판국도 재판국원으로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교단도 장로교는 거의 또 성결교단 또 거의 유사한 체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세군 교회나 또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 원칙은 비슷하죠, 뭐 모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권치료회 조직 구조가 교회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서로 협의하여 하면서 도와서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존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또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기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 위에 또 노회가 있고 어떤 노회의 결정에서 각 또 교회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결정이 또 총회 하나의 조직 산하에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노회가 있고 또 당회 조직 구조가 있죠. 당회 조직은 이제 지교의 치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치리회는 그 상회로 노회 총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상회는 직접 직근 상회는 노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노회 총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 정치론에서 조직 또 체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정치의 어떤 그 과정을 잠깐 보면요. 정치 과정의 이론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정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행정 조직, 정치 행정 과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치 행정 과정에서 환경, 외부의 정치 환경, 행정 환경이 있습니다. 국제 환경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걸 모두 우리가 참고해서 이제 하나의 정치 체제 안으로 투입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전원 과정, 컨버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의하고 결정해서 바로 법령이나 정책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럼 그 산출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하면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개정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 정치 행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 행정의 과정에는 첫째는 이제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또 이제 정책 결정을 따라야 되고 보통 기획, 조직화, 또 동작화, 또 평가를 통해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전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정치 행정 과정이 바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 설정이 다르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국가에도 어떤 발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바른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는 목표가 뭐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걸 먼저 알고 교회 정책 결정도 하고 기획도 하고 조직화도 하고 또 이제 동작화도 하고 평가, 시정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교회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의 과정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교회 정치를 구현하도록 하나님 주신 교회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교육계나 평신도가 교회 정책 결정 과정에 투입시키고 당회 노회 총회 등 7위 기관의 심의를 통한 정책 전환 과정을 거쳐서 교회 정책이나 법률 등 산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정책의 산출은 그 집행 과정에서 오류나 잘못이 발견될 때는 시정 조치나 환유 과정을 통해서 정책 발전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가 잘못되면은 또 이제 성도들의 불만이라든가 또 성도들이 어떤 건의라든가 인프 과정에 들어오면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한번 뭘 정책을 만들었다고 그것이 안 된다.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정치 과정은 당회, 노회, 총회 모든 교회 정치 체제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래 교회 정치 행정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정치 행정 또 교회 정치 체제와 교회 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정치론, 교회 정치 체제, 과정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반드시 교회 정치 체제의 과정은 알아야 우리 교회 정치를
발전적으로 잘 실현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또 노예나 총회 또 섬기시는 모든 기관에 이런 교회 정치 체제 과정을 잘 아시고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교회 정치가 큰 발전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